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9쪽을 펴세요. 네, 부정사란 다른 동사와는 달리 수, 인칭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을 부정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면서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같은 그런 단어를 많이 들을 텐데 부정사라는 것의 뜻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부정사의 뜻을 한번 먼저 알고 갑시다. 부정사란 부정은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처럼 어떤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 나왔듯이 수, 인칭에 따라서 아니면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동사를 부정사라고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네, 페이지 50쪽으로 넘겨보세요. 처음으로 배울 것은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명사적 용법,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용법은 사용법,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뜻이고요. 명사적이라는 것은 명사의 역할로 쓰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긴 투부정사인데 그것이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다면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주어 역할,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는 어떻게 해석하죠? 네, 뭐뭐는, 뭐뭐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주어라고 하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봅시다. To learn a new language is fun. 네, 주어는 이 앞에 부분이 주부죠. 주부. 주어 부분. 이 뒤에 부분은 술부. 그래서 to learn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is fun, 재밌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목적어 역할,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네, 뭐뭐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죠. 예문을 봅시다. Tony decided to tell the truth to his parents. 토니는 결정했다.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것을 결정했다. 그의 부모님에게. 그래서 이 to tell, 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보어 역할을 한대요. 보어 역할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뭐뭐 하는 것, 뒤에는 항상 이다 라는 게 자주 쓰이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보어입니다. 네, The chef's plan is to open his own restaurant. 셰프의 계획은 to open his own restaurant. 그의 자신만의 식당을 여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to open이 이 문장에서 보어로 사용됐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느 한 부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길어진 부분을 뒤쪽으로 보내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우리는 it이라는 것을 대신 넣어주게 돼요. 그것이 만약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it이라면 가주어 it이라고 부르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it이면 가목적어 it으로 부르면 됩니다. 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인 주어나 목적어가 길어질 경우 보통 가주어, 가목적어 it을 쓰고 투부정사, 진짜 주어나 그 목적어는 뒤로 보내준대요. 예문으로 한번 봅시다. It is exciting to travel to new places. 해석을 해볼까요?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하는 것은 exciting 하다. 우리가 뭐뭐은 이라고 해석한 거는 요 to travel 이죠. 그러면 얘가 주어 같은데 이 주어가 만약에 앞에 있었다면 너무 길어지겠죠. 문장이 너무 무거워져요. 그 앞부분이. 그래서 이 to travel 이라는 진주어를 뒤로 보내주고 앞자리에 it을 넣어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른 예문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not easy to change his mind. 네, 해석해 봅시다.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to change, 바꾸는 것은 이게 진주어가 될 것이고 비어있던 자리에 가주어 it을 세워준 그런 문장이 되겠죠. 가목적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 found it interesting to keep a blog. 보니까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가 있군요. 그렇다면 진목적어는 to keep a blog입니다. 해석해보면 나는 블로그를 계속 쓰는 일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것도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I found it difficult. I found it difficult to take care of pets. 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it이 나왔네요. 가목적어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진목적어는 to take care, to take care of pets 이것이 되겠죠. 나는 애완동물을 돌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입니다. 네,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서 무엇을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뭐 할지라는 의미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즉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절로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He showed me how to use the vacuum cleaner. 그는 보여주었다. 나에게 how to use the vacuum cleaner.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목적어로 쓰였죠?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해되시나요? 네, 얘를 how to use를 how I should use vacuum cleaner라고 해서 라고 바꿨으면 그는 나에게 보여주었다. 네, 다시 할게요. 그는 나에게 보여주었다. 어떻게 내가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참고로 여기 옆에 하나씩 써서 이렇게 자주 쓰는 표현들은 좀 외워봅시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whom to meet.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 그 다음에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다음에 when to start. 언제 시작할지. 그 다음에 how는 제일 많이 쓰는 거.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라고도 쓰이지만 이 how to는 우리가 주로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주고 체크업 문제 풀어봅시다. 네, 1번 봅시다. Her advice was blank my writing short and simple. 그녀의 충고는 나의 writing을 짧고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여기에 보어가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보어로 쓰인 to make 정답이겠죠. 2번 It can be dangerous blank a lot of weight in a short time. 앞에 보니까 it, 주어 자리에 보니까 it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거 가주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가주어가 있으니까 진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죠? 네, B. To lose. 단시간에 많은 몸무게를 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3번. The map made blank a lot easier to find the way. 지도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The map, 지도는 만들었습니다. blank를 a lot easier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을까요? 보니까 to find the way, 길을 찾는 것을 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어가 뒤에 있네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가주어 it이 와야 되겠죠. 정답 A. 4번 He hasn't decided yet where blank during the tip. 네, 요거는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썼던 표현들을 외웠으면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Where to stay. 네, 옆에 51쪽 문제들도 마저 풀어봅시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를 배웠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형용사적으로 쓰인 아니면 부사적으로 쓰인 투부정사를 좀 배워봅시다. 형용사적 용법이면 그러면 형용사처럼 쓰인 투부정사라고 생각을 하면 쉽겠네요. 그럼 우리가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먼저. 네, 그래서 어떤 명사의 뜻을 해줍니다. 네, 이 말은 알아두세요. 명사 한정. 예문을 한번 봅시다. Winter is the best time to go on a safari in Africa. 겨울은 가장 좋은 시간이다. 사파리에 가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to go on a safari가 best time을 수식해주고 있네요. 네, 우리가 수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뭐뭐 할, 아니면 뭐뭐 하는, 아니면 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파리에 가는 가장 좋은 시간이 겨울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예문 하나 한번 더 볼까요? I have many things to study. 나는 공부할 것이 많아요 라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투부정사는 어떤 단어를 수식해 줄까요? 그렇죠. 이 thing, 것, 뭐뭐 할 것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할 것이 많아요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투부정사를 쓸 때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수식받는 명사가 투부정사에 이어지는 전치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될 때 전치사는 반드시 같이 쓴다. 네, 무슨 말인지 좀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 예문을 한번 보세요. The child needed someone to play with.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필요했다. 누군가가 필요했다. 어떤 누군가? 함께 놀 누군가가 필요했다. 이렇게 해석은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with예요. 그러면 언제 이 전치사 with를 써야 되냐면 이 앞에 명사를 뒤에다가 이 투부정사 뒤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with가 없는 상태로 뒤에 넣었다면 to play someone 말이 되나요? play someone?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말이 되죠? 이 play 사이에 with라는 전치사를 넣어야 누군가와 함께 놀다 라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이런 경우에 이 with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to play with 라고 써줘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은 우리가 쉽게 B2 용법이라고 부르는 서술 용법입니다. 어떤 문장을 서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The new service is to begin next month. 새로운 서비스는 다음 달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앞에서부터 좀 잘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좀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걸 느껴야 돼요. 어떤 걸까요? 이 to begin이 선생님 to begin, 비동사 뒤에 to begin, 뭐뭐 하는 것이라는 보어 그래서 명사적 용법 아닌가요? 명사적 용법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그렇다면 형태는 같아요. 앞에서 배운 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에서 보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 주어, 동사, 보어 그러니까 여기에 투부정사가 오겠죠. 이 주어와 투부정사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이런 문장에서 내 꿈은 싱어가 되는 것 해서 얘네 두 개가 같죠. 이럴 때는 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이고요. 이 앞에서 지금 이 예문에서 봤듯이 The new service is to begin next month 하는 것은 이 new service랑 to begin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B2 용법으로 쓰인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 B2 용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한번 봅시다. 이 오른쪽을 먼저 봤더니 예정, 가능, 의무, 운명, 의도로 해석이 된대요. 네, 맞아요. 이 5가지로 해석이 되고요. 얘네들을 어떻게 특별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은 없어요. 이 5가지 중에 해석을 해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정은 읽었으니까 우리 밑에 거부터 The man was not to be seen anywhere. 그 남자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 뭐뭐 할 수 없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You are to upload your file by tomorrow. 너는 내일까지 너의 파일을 업로드해야 한다. 의무로 해석이 되고 The baby was to become the next king. 그 아기는 다음 왕이 될 운명이었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If you are to pass the exam, you must study harder. 네가 만약에 그 시험에 통과하려고 한다면 You must study harder. 넌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됩니다.
네, 다음은 부사적 용법을 보겠습니다. 부사가 뭘까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했다면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단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독해책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가장 잘 볼 수 있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투부정사 용법이 부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죠? 네, 가장 많이 쓰이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 eat breakfast to stay healthy.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아침을 먹어요. 네,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went to the park to walk his dog. 그는 공원에 갔다. 왜? 그의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네, 얘는 해석이 잘 되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그 부사적 용법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뭐 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얘는 잘 쓰이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 grew up 같은 동사랑 짝꿍이 돼서 거의 잘 쓰이는데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봅시다. The shy girl grew up to be an actress. 수줍은 소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배우가 됐습니다. 자라서 액트리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얘도 하나 더 볼까요? 그냥 똑같은 건데 한번 그냥 써서 알아둡시다. 익혀봅시다. She grew up to be a model 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녀는 자라서 모델이 됐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자주 쓰이는 표현 감정의 원인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투부정사 앞에 어떤 감정이 나와 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이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해 주겠죠. I'm sorry, 나는 유감이에요. To change my mind, 내 마음을 바꿔서 유감이에요. 좀 더 쉬운 예문 하나 봅시다. He was excited to meet the movie star. movie star. 그는 아주 신이 났어요. 왜? To meet the movie star. movie star 만나서 감정의 원인이죠. 네, 그 다음 to hear him sing, you would think he was a professional singer. 얘는 조건으로 해석한대요. 그러면 그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듣는다면 너는 아마 생각할 거야. 뭐라고? He was a professional singer. 그는 전문적인 가수라고 생각했을 거야.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입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You must be a fool. 너는 바보임에 틀림없어. 왜? To believe his lies. 그의 거짓말을 믿다니 바보임에 틀림없어. 해석되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형용사를 수식해준대요. 그래서 the new machine is convenient to use. 그러면 앞에 있는 이 convenient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는 사용하기에 편리해요. 이해되시죠? 하나 더 써놓읍시다. This toy is dangerous to play with. 이 장난감은 가지고 놀기에 위험해요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채권 문제 풀어봅시다. 네, 1번 보겠습니다.
They were tired. 그들은 피곤했어요. So 그래서 they were looking for a bench. 벤치를 찾고 있는데 어떤 벤치? 앉을 벤치겠죠. 앉을 벤치. 그럼 우리가 뭐뭐 할이라고 해석했으니까 투부정사에 형용사적 용법일 것 같은데 형용사적 용법을 사용했을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거. 뒤에 전치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투부정사에 넣어보면 돼요. 그래서 to sit, bench. sit bench. 벤치를 앉다. 이런 말은 없죠. 벤치에 앉다 라고 돼야 되니까 어디에 on이 반드시 필요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빈칸에 넣어야 할 것은 to sit on 입니다. 2번 문제 봅시다. My parents blank Paris next week. 다음 주래요. 다음 주에 파리를 어떻게 할 거다? 방문할 예정이다. 비투용법으로 쓰인 거죠. 3번. I went to the library blank some historic books. 나는 도서관에 갔어요. 약간의 역사책을 빌리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들어가야 되니까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to borrow. 네. 53번 문제도 풀어봅시다.